응급실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12살 아이가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의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보호자 누구십니까? 한 여자가 뛰어왔습니다. 저요, 엄마예요. 의사가 전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보호자 확인 불가. 부정보 말소.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30분 안에 수술 동의서 없으면 처치 불가능합니다. 법적 보호자 맞으십니까?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엄마라니까요.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기록엔 아버지 정보가 말소돼 있습니다. 여자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니터 신호음이 빨라졌습니다. 대체 이 아이는 왜 법적으로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됐을까요? 이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는 열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년 전 새벽 3시였습니다. 윤서영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었습니다. 한빛법률사무소에 화재가 났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서영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감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집에 기다리던 두 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서영은 구청에 갔습니다. 둘째 하윤이 출생신고 보완 서류를 냈습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버지 정보가 확인이 안 됩니다. 서영이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셔서 지금 정리 중입니다. 공무원은 다른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서영은 서류를 챙겨 돌아왔습니다. 이틀 후 다시 갔습니다. 또 반려됐습니다. 시스템 오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세 번째였습니다. 이번엔 담당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본청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서영은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시아주버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잠깐 나오실래요? 복도에 나가자 태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형이 뭘 하려 했는지 아시죠? 로펌 고발하려고 했어요. 미친 짓이죠.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시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형수님도 애들도 쫓겨나게 됩니다.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럼 애들은 지켜줄게요. 근데 경찰이나 아버지한테 말하면 애들부터 다쳐요. 서영은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어디론가 떠나야 했습니다. 서영은 서울 변두리로 이사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 집에 가요? 서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빌딩 청소, 오전 9시 공장, 저녁 7시 편의점, 하루 수면 2시간. 어느 날 민서가 쓰러졌습니다. 천식이었습니다. 서영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세요. 서영이 서류를 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 정보가 없는데요.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없으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서영은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약국에서 약만 샀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윤이 전학 서류를 냈을 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학생 기록이 이상한데요. 부정보가 확인이 안 됩니다. 서영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은 사망신고서를 요구했습니다.
하윤이는 석 달을 학교에 못 갔습니다. 어느 날 서영은 경찰서에 갔습니다. 민원실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남편 사건을 다시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뭔가 이상합니다. 형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사고로 종결됐는데요. 재수사 사유가 없습니다. 서영이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때 다른 형사가 다가와 뭔가 속삭였습니다. 첫 번째 형사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케이스는 재수사가 불가능합니다. 서영은 알았습니다. 누군가 맡고 있다는 걸. 통장은 마이너스였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는 매달 40만 원. 그래도 서영은 버텼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시 현재 병원입니다. 이정민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빛대학병원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동 환자 법적 서류 문제로 긴급 연락드렸습니다. 정민은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로펌을 이끌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보호자 확인이 안 되는 아동입니다. 수술이 시급한데. 정민은 30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보호자는 있는데 서류가 이상합니다. 부정보가 말소돼 있어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앞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는 순간 정민의 발이 멈췄습니다.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윤서영이었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당신이. 서영도 정민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민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서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믿지 않았던 그 사람이요. 정민은 병실을 봤습니다. 침대에 누운 아이. 12살쯤. 아이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정민은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서류 문제가 아닙니다. 정민은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준호를 닮았습니다. 정민은 멈춰 섰습니다. 뒤를 봤습니다. 10년 전 며느리가 돈을 들고 도망쳤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 그녀의 눈빛은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였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정민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민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 한 장. 사립탐정 김성호.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사람을 찾아주시오. 윤서영, 10년 전 며느리입니다. 이틀 후 탐정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찾았습니다. 서울 구로구입니다. 정민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새벽 3시 기상, 오전 5시 빌딩 청소, 오전 9시 공장, 저녁 7시 편의점, 수면 2시간, 통장 마이너스 380만 원, 대부업체 이자 월 40만 원. 정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민은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구로구 작은 중국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낡은 테이블. 서영이 두 아이와 앉아 있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서영이 국수를 작은 아이 입에 넣어줬습니다. 큰 아이는 국물만 떠먹었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요? 큰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배불러. 민서야, 내가 먹어. 서영이 자신의 몫을 넘겼습니다. 정민은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5천만 원을 가졌다면 왜 저럴까요? 갑자기 검은 차가 나타났습니다.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한 여사님, 이번 달 이자 40만 원. 내일까지 안 갚으면 애들 학교로 찾아갑니다. 서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만요. 일주일만 더 주세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못 갚으면 애들부터 데려갑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정민은 모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10년 전 믿었던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민은 탐정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10년 전 화재 사건 전부 다시 조사해 주시오. CCTV 목격자 모든 것을. 일주일 후 정민은 준호의 서재를 다시 찾았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책장을 열었습니다. 책 사이에서 수첩이 떨어졌습니다. 로펌 계좌 이상, 페이퍼 컴퍼니 3곳, 자금 흐름 추적 필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서영이 분석 도와줬다. 화학 구조처럼 자금이 흐른다고. 역시 박사는 달라. 정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사? 며느리가? 정민은 서영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조용한 며느리였을 뿐.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윤서영, 학력 조회해 주시오. 다음 날 탐정이 파일을 보냈습니다. 서울대 화학공학과 박사. 논문 구조역학 기반 자금 흐름 분석. 친정 한국토건 회장 딸. 10년 전 의절. 정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재벌가 박사가 왜 편의점에서 일할까요? 정민은 로펌으로 갔습니다. 준호의 컴퓨터가 창고에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을 불렀습니다. 이 컴퓨터 10년 전 기록 복구 가능합니까? 해보겠습니다. 이틀 후 팀장이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화재 2시간 전에 업로드 됐습니다. 정민은 즉시 달려갔습니다. 모니터에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업로드 시간 화재 2시간 전. 제목 횡령 증거. 내용을 봤습니다. 로펌 비자금 60억. 페이퍼 컴퍼니 자금 세탁. 최종 수령인 강태준. 정민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삭제 기록. 삭제 시간 화재 당일 새벽 3시. 삭제 권한자 강태준. 정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태준의 횡령을 발견했구나. 증거를 올렸어. 그리고 화재가 났지. 정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년간 믿었던 아들이 거짓말쟁이였습니다. 10년간 의심했던 며느리가 피해자였습니다. 정민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탐정이 서류 더미를 가져왔습니다. 화재 다음 날 법원 제출 서류. 준호 사망 신고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가족관계 정정 신청서. 이준호의 배우자 및 자녀 정보 보류. 서명란을 받습니다. 이정민. 정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10년 전에 서명하셨습니다. 태준 전무가 법적 절차라며 급하게 가져왔다고요. 정민은 기억났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태준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정신없이 서명했습니다.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서류가 모든 문제의 근거입니다. 손주들의 부정보가 법적으로 불명확해진 겁니다. 정민은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직접 서명했구나. 내 손주들을 지운 게 나였어. 정민은 즉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입원 중이었습니다. 서영이 병실 밖에 섰습니다. 정민이 다가갔습니다. 며느리, 내가 잘못 알았소. 이제 내가 돕겠소. 서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보호자가 아닙니다. 정민이 멈췄습니다. 서영이 계속했습니다. 10년 전 정민이 서명한 서류 때문에 자신과 아이들이 법적으로 지워졌다고 했습니다.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냥 집에 가자. 민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영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민은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병원을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무력한 아버지가 됐습니다. 정민은 서재로 태준을 불렀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정민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을 돌렸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10년 전 화재 당일, 태준이 로펌 금고를 열었습니다. 다음 영상, 태준이 준호의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민이 물었습니다. 설명해 보거라.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민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서명한 서류라고 했습니다. 태준이 가져온 서류라고 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이 비자금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발하려 했기에 막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정민이 일어섰습니다. 준호가 어떻게 죽었느냐? 태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화재, 제가 실수였습니다. 정민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없앴다고 했습니다. 태준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석 달 후 법정이었습니다. 태준이 수갑을 찬 채 입장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 통장 내역. 서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횡령 구조를 파악했습니까? 서영이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학분자 구조와 같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세 곳이 결합점입니다. 60억은 피고인 계좌로 모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준에게 살인, 횡령, 조작으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탄성이 터졌습니다. 서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민이 서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판결 다음 날 정민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영이 병실 밖에 섰습니다. 정민이 다가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이걸 받아주시오.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영이 펼쳤습니다. 가족관계 정정 신청서, 법원인가, 이준호의 배우자 윤서영, 자녀 이민서 한아윤, 그리고 병원비 전액 납부 확인서.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민이 말했습니다. 10년을 되돌릴 수는 없소. 하지만 이제라도 하고 싶소. 서영은 서류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제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웠소. 아들을 잃은 아픔에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소. 정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서영이 놀라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정민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소. 다만 할아버지 노릇을 하게 해주시오.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의 무게가 무너졌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가 나왔습니다. 정민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정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서를 봤습니다. 준호를 닮았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란다. 민서가 다가왔습니다.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달 후 민서의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정민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서영과 두 아이가 탔습니다. 서영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냐고요? 정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준호가 너희를 기다리던 그 집으로.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영이 창밖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가족이 다시 함께였습니다.